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문화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뭐 시끌벅적한 내용이죠. SM 인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시나리오별 주가의 흐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요약을 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SM의 이제 뭐 인수 합병 얘기들이 뭐 원래는 이제 카카오에 뭐 매각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수만 측이 어떤 요구 사항이 많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뭐 막장까지 가는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적이죠, 적. 반대편에 있는 기업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그런 엄청난 강수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M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보고요. 자, 지금 SM의 경영권 분쟁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요. 이성수 씨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성수를 필두로 한 SM엔터 경영진이 카카오와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상증자, 뭐 제3자 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환사채 이걸 발행하면서 카카오가 SM의 지분 9%를 확보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9%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거는 이제 바뀌기 전에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는 이제 하이브가 최대 주주로 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요거와 시너지를 이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IP라고 그러잖아요.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경영진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에게 지분을 넘기는 뭐 그런 업무를 협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들은 있고,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대주주 있다 하더라도 현 경영진이 카카오와 같이 편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SM과 함께 규모의 경제 효과도 자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스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신주 발행, 신주 발행, 그걸 이제 금지하는 그런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에게 원래 이제 어떤 기업의 뭐 수익을이라던가 뭐 이런 걸 위해서 전환사채 또는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분을 위해서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좀 신청해 놓은 상황이죠. 요거는 이제 보통 한 달 정도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경영진이 이성수 씨하고 타경준 씨인데요. 임기가 올 3월에 이제 만기가 됩니다. 보통 이제 주총 앞두고 이제 만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주총이 정말 엄청난 피 튀기는 그런 결정 장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3월 주총에서는 일단 이수만하고 하이브 요 이제 뭐 지분 인수를 하긴 했지만 뭐 이수만 측이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있다. 그리고 하이브가 인수한 부분에서 하이브는 우리가 이제 주주명부 폐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명부 폐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12월 말에 주총을 앞두고 내가 주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을 12월 말경에 주주명부 폐쇄가 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뒤늦게 인수를 했던 하이브로서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수만의 지분 18% 정도만 의사결정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수만의 우호 측이 승리한다라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수만 총괄 프로듀스가 다시 경영에 복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이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경영진의 지지층은 KB 자산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 있겠죠.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이 컴투스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5% 정도 가지고 있고 컴투스가 대략 한 3%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 컴투스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넷마블과 컴투스는 약간 경쟁 구조죠. 근데 넷마블은 또 이 하이브와 또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컴투스는 아무래도 이 경영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다음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소액 주주의 흐름.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하이브 측 같은 경우는 이제 SM에 지분을 공개적으로 매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1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25% 정도를 공개 매수하겠다는 거죠. 대략 12만 원입니다. 이수만 측의 지분을 사 가격이 12만 원. 그리고 공개 매수하는 가격이 12만 원. 자, 그러다 보니까 소액 주주 연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12만 원은 너무 싸다. 그리고 이것만 매수하지 말고 전체 다 가져가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이 12만 원이니까 SM의 주가도 현재는 12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지분 변화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수만 씨가 3% 정도고요. 3% 정도. 하이브가 현재는 14.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카카오, KB자산운용, 컴투스 이렇게 지분 변경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12만 원 정도의 공개 매수 가격을 이제 정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12만 원. 향후 25% 정도를 더 매수하겠다라고 하이브 측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적대적 M&A다라고 현재 경영진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이성수 씨예요. 그리고 타경준 공동대표입니다. 이성수 대표는 또 이수만 씨의 초조카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조카가 등을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이브와 이수만 측,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연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현재 경영진이 원래는 이수만 측의 편이었지만은 갑자기 등을 돌린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이수만 씨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장을 했습니다. 2000년에 상장을 했는데 수익도 나고 있지만은 주주를 위한 경영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없어요. 자사주 매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를 위한 어떤 행동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년에 100억 이상의 그 수익을 라이크 기획이라는 업체에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됩니다. 뭐 로열티 뭐 비슷하게. 근데 이 회사가 이수만 씨의 개인 회사라는 점이죠. 그래서 주주들이 그러면 라이크 기획을 회사에 합병을 해라 라고 했는데 뭐 절대 하지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부분 때문에 한때 이수만 씨가 이렇게 해외 도피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서세원 씨하고 인터폴 공개 수배자 명단에 올라왔던 적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대 주주인 이수만, 그 KB자산운용이 있어요. KB자산운용. 자, KB자산운용이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배구조를 개선해라 요구를 한 거죠. 근데 SM 측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행동주의 펀드가 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얼라인 파트너스가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뭐겠습니까? 배당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액주주들은 아무래도 이 현재 경영진들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번 3월 달에 있을 주총에서는 이수만과 하이브 측이 승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이브가 현재 이제 신청한 대로 SM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 그 이후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카카오는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카카오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이 되겠죠. 자, 카카오 엔터입니다. 카카오 엔터는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대략 1조 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투자금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금을 왜 받았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한류, K-팝 열풍을 이끌고 있는 이 SM에 투자를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력이 상당히 튼튼하다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하이브가 12만 원 공개 매수해 있는데요. 카카오가 그 이상 불러버리면 주가는 한 단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카카오가 완전히 뭐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카카오가 과연 포기할 것인가? 원래 이 지분 경쟁, 경영 경쟁하게 되면요, 주식을 높게 삽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카오의 행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요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가 왜 SM을 인수하려고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카카오는 얼마 전에요. 카카오 계열사들을 자꾸 상장시키니까 이거 쪼개기 상장이다라고 조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를 직상장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죠. 그러다 보면 이 SM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 엔터가 SM을 통해서 우회 상장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게 목표라고 한다면 카카오는 공개 매수에서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만약 가격을 올린다고 했을 때 하이브 누가 더 돈이 많느냐를 보게 되면 하이브 측보다는 아무래도 카카오가 자금력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만의 이제 앞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 시나리오 보게 되면 이수만의 신주 발행 이 가처분 금지죠. 이게 이제 신청이 인정되면요, 이제 신주 발행을 못 하게 되겠죠. 그럼 카카오는 이제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수만 측의 승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 이유는요, 일단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제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는 이제 하락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카오가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릴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 공개 매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조건 12만 원보다 높겠죠. 그래서 주가는 더 오르게 된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의 어떤 그 경영권을 사갈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거든요. 최소 30% 정도는 줍니다. 그래서 그 가격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총에서 현재의 경영진이 승리할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브가 승리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카카오 주가는 또 상승이 힘들 거고요. 경영진이 좀 승리할 경우에는 현재 대표이사가 3년 연임이 되고요. 하이브는 공개 매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분을 다 확보하고 특별주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영진을 교체하는 시도, 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SM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요, SM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현재 11만 4천 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SM, CNC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SM의 현재 주가는 11만 4천 원, 뭐 12만 원이 공개 매수 가격이니까 뭐 11만 9천 원까지는 가서 당분간은 이렇게 행보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카카오가 뛰어든다. 공개 매수에 더 가격을 올려서 한다. 그럼 또 주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SM의 주가가 하락할 위험은 굉장히 낮다. 하지만 주총이 끝나는 이 무렵부터는 오히려 이제 주가는 하락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M 뭐 참 엄청난 이 역사를 보시게 되면요, SM은 3번 정도의 엄청난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성장기를 맞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N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래졌던 저래됐던 주총 전까지는 주가가 하락 기온보다는 조금 더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12만 원에 일단 갇히겠죠. 공개 매수 가격이 12만 원이니까. 그러다가 그 이후에 어떤 행보에 따라서 주가는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계속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주총 이후에 빠지느냐 뭐 이런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